2005년 일본의 커뮤니티 이 채널에서 시작되어 읽기만 해도 구토와 오한을 느꼈다는 후기가 속출했던 역대급 도시 전설. 읽기만 해도 구토와 오한을 느낀다고? 이래서 어린아이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는데 아우. 혹시 인터넷 괴담 중에 읽는 것만으로도 저주가 옵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상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로 일본의 코토리바코입니다. 우리말로 하며 아이를 뺏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 상자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정교한 나무 퍼즐처럼 생겨서 뚜껑을 쉽게 열 수 없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상상도 못할 끔찍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을 짐승의 피로 가득 채우고 일주일 뒤 피가 마르기 전에 아이를 희생시켜 그 아이의 손가락 끝과 탯줄 그리고 내장에 피를 채워 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이때 죽은 아이가 한 명이면 이포우, 두 명이면 니호우, 마지막으로 8명이면 하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8명을 희생시켜 만든 하카이는 그 저주가 너무 강력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몰살시키는 절대 만들어선 안 될 금기였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최초 제작자는 기술을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절대 하카이는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으나 예외로 기술을 알려준 자신에게 처음 줄 상자는 하카이로 만든 것과 별개로 어린아이 1명 플러스 여자아이 1명을 달라고 되어 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저주를 시험해보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극의 시장은 18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키노시마에서 일어난 반란의 주동자가 이송 중에 탈출해 어느 소외된 불황민 마을로 숨어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까봐 그를 죽이려 했지만 남자는 살려달라고 빌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면 관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남자가 알려준 비법으로 마을 사람들은 첫 번째 코도리바코를 만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관청과 주변 세력에게 이 상자를 선물인 척 보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자를 받은 집안의 모든 여자와 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관청은 불악의 독립을 인정하고 상자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힘을 확인한 불황민들은 이후 13년 동안 56명의 아이를 더 희생시켜 16개의 상자를 추가로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피로 세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년째 되던 해 마을의 한 어린아이가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상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의 여자와 아이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적을 죽이려 만든 저주가 자신들을 향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근처 신사로가 처리를 부탁했으나 상자의 원념이 너무 강해 100여 년에 걸쳐 원념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코도리바코를 각 가구에 하나씩 나눠 맡아 약속한 날에 신사로 가져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 시대면요, 충분히 이 코도리바코에 대한 좀 저주술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신빙성은 있어. 근데, 이게 그 아이의 원한이 얼마나 센데, 진짜로 이게 있었던 거면 등가교환인데. 코토리바코와 오키노시마. 코토리바코는 이 채널 오컬트판에 투고된 유명한 인터넷 괴담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2005년 6월에 투고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온 이야기다. 이후 코토리바코는 이 채널에 나온 괴담의 대표작으로 꼽히면서 다양한 매체에 적용되어 알려지고 있다. 처음 투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마네현에 사는 유저가 친구들과 만나 놀러가기 위해 친구 중 한 명의 집에 모였을 때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사방 20cm 크기의 나무 상자를 발견해 가져온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이후 투고된 글에서는 이 상자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860년대에 이 지역이 가혹한 불악차별에 의해 심하게 공공해지면서 종종 아이를 속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1860년대 후반에 오키노시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 이후 이야기는 괴담과 같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과거 시마네현 오키에서 일어난 오키 소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게이 애호가인 아사자토 이치키라는 인물이 시마네현과 오키 제도에는 이와 비슷한 전승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하고, 괴담 서클 옥수수 모임 회장인 탤런트이자 작가인 요시다 유유키는 시대 고증을 이용한 창작이라고 말하면서 에도 시대의 서울본에서는 아이를 솎아내는 과정에서 마비키보다는 아이를 배에서 지우는 쪽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토리 바코의 이야기는 시마네현 오키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가 아닌 창작 괴담 이야기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키노시마의 반란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 코토리바코의 배경을 설정에 등장하는 허구의 사건입니다. 아오. 그래, 뭔가 이상하더라. 오키노시마, 괴담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키노시마로 번역된 것으로 추측되며, 보다 정확한 지명은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오키군으로 파악된다. 오키 제도는 시마네 반도에서 북동쪽에 있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형 낙도로, 한때 일본의 지방 행정구분이었던 영제국 중 하나로 산인도에 속하는 곳이다. 일본이 나라 시대의 적에는 오키국, 오키나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794년 소일본기에는 오키로 표기되어 840년 일본 후기 이후부터는 오키로 표기가 통일되었다. 실제로 오키국에서는 일본 에도 막부 말기인 1868년에 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마치에번이 지배하고 있던 오키국에서 시민들이 마치에번의 군대를 추방해 80일간 자치를 실시한 소동이다. 마치에번이 1863년 오키의 군비 증강을 위해 당시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던 농병제를 오키로 채용하였으나, 오키에서는 역병과 흉작으로 인해 식량난과 쌀값이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과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농병의 폭동을 두려워한 마치에번은 1867년에 농민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걸 금지하고 농병대를 폐지시켰다. 이에 오키에서는 마치에번의 군대에 문무관 설치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기각이 계속되면서 1868년에 열린 이장직 회의에 마치에번의 군대 추방을 주장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군대 추방을 원했던 자들 중 100명이 거사를 치르기로 결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약 3,000명의 섬 주민들이 집결하여 마치에번 군대의 주둔지를 포위했다. 그리고 마치에번 군대의 책임자였던 상군 우에몬에게 6개 조항으로 된 요구서를 내밀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압박에 견디지 못한 군대 책임자인 상군은 요구를 받아들이며 배를 타고 오키 제도를 떠났고, 이후 주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인 총회소를 마치에번 군대가 머물던 지휘소에 설치하여 선민에 의한 자치가 개시되었다. 괴담 속 오키노시마의 반란이라는 내용은 이 오키 소동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코토리 마코는 이 오키 소동에 대한 기록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토리 마코 괴담에 의하면 저주상자에 의한 주술로 인하여 독립을 하였다는 이야기이지만, 역사 기록을 보았을 때 압도적인 주민들이 포위를 하면서 시위를 했고, 오키 제도는 더 이상 마치의 번의 땅이 아닌 천황의 직할지라는 중앙정부의 서한을 당시에 확보한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약 2달 뒤 마치에번의 군대가 다시 섬을 습격하면서 무력 진압이 일어났고,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과정이 생기면서 오키 제도의 자치정부는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코토리바코 괴담에 의하면 어린이와 여성에게 저주가 걸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인데, 당시 오키 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마치에번의 군대는 전원 성인 남성인 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무사들의 본가는 멀리 떨어진 이즈모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당 저주술이 있었다고 해도 통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 이 저주는요,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좀 약간 게다마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왔고,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검색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했듯이 옛날에 이 저주는 일본의 야쿠자, 돈 많은 집에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저주술을 했거든요. 아이를 산채로 죽이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집안에 던지거나 협박을 하는, 좀 약간 이건데, 약간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괴담 같아요. 왜냐면은 좀 여기서도 아리송했던 게 뭐냐면, 독립했다고 하죠. 근데 힘을 확인한 불황민들이 이후 13년 동안
56명의 아이들을 더 희생시켰다 그래요. 근데 56명이면 이 저주술이 갓 태어난 아기한테 통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 보통 1살에서 2살 사이예요. 그래서 좀 약간 여기서 의구심을 제가 좀 가졌었는데, 이 괴담은 일단 허구는 맞아요. 허구는 맞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이행했던 저주술로 만든 괴담이다가 맞아요. 근데 이 저주술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야쿠자들이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디서 들어가고. 야쿠자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자기 자식들이 아니니까. 56명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건가? 독립이 우선인 건가? 내 아이보다? 좀 말이 안 돼, 사실.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년에서 2년 안짝으로 이걸 행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본은 이불줄 이러고 아이를 실제로 직접 죽였던 역사가 있는 걸. 마비키. 마비키란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 행해진 영아를 죽이는 악습으로 솎아낸다는 뜻의 마비키 혹은 신께 되돌려준다는 뜻의 코카에시라고도 불렸다. 에도 시대 중기 이후에는 평균 자녀 수가 대략 3명이었는데 이를 초과해서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죽이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대부분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경제력이 부족했는데 당시의 일본 세율은 생산량의 50%, 70%에 달했으며 특히 고유일족이 다스리던 지방은 품위 유지비 비용으로 인해 80%가 넘는 세금을 거두었다고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로 인하여 한 명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 시대에 새로운 생명은 버거운 존재였고 가족의 생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악습은 막부가 붕괴된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일본에서의 인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2,700만 명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때까지 마비키가 성행했을 거라는 의견이 있고 학자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 해에 최대 수십만 명 남짓이 마비키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국력 증대 및 발전을 위해 마비키를 근절시키고자 아이를 일부러 죽이지 않고 최대한 늘리도록 하였으며 마비키를 살인죄로 간주하여 중범죄로 엄히 처벌하고 예방접종의 보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아의 사망률은 차츰 낮아졌다고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키 풍습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과 빈곤이 일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다시 마비키 풍습이 일어났고 이 악습이 일본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1950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일본에서 행했던 것들을 그냥 괴담으로 만든 거네. 그럼 가능성은 있어요. 이 괴담, 코토리바코의 이야기, 괴담은 괴담일 뿐인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긴 하다. 왜냐면 이 저주술은 진짜 통하는 거여서. 괴담은 어느 정도 과장된 거라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아는 일본의 역사와 저주술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행도 절대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근데 아셔야 되는데 연매, 아기를 죽여서 이렇게 저주하는 건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진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당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옛날에도 영능력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정도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연매를 통해서 그 아이의 기운을 갖고 와서 그걸 힘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겠다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산재물을 바쳐서 자기 힘으로 기른 무당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걸 좀 예상은 해가지고 잔인하긴 하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시점에서 이 저주술을 들었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과장된 게 아니라.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그 악습도 악습인데 어린아이로 이렇게 행하는 저주술이 충분히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좀 소름 끼친다. 어린아이를 굶주리다가 이제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뭐 태반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신의 일부를 상자에 넣어놓고 봉인을 하는 거잖아. 신체 일부를. 그럼 그 아이의 원념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아이는 밥을 먹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요. 어린아이 귀신이 무섭다는 이유가 타겟이 없어요. 타겟이 없다는 건 누군가의 원한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원한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귀신의 저주는 한계라는 게 없어. 뭐가 자기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무지성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원념 자체가 독하긴 독하죠. 이래서 어린아이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더 악한 거예요. 아, 이 괴담은 좀 끔찍하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는데 아우